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 하고, 저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보고, 풀이를 11시까지 할게. 왜냐면 왜 9시에, 시험 보는 시간이 9시니까 맞춰보기 위해서 9시에. 힘든 사람, 그냥 와요, 그냥. 택시라도 타고 와. 그래서 저는 경찰 불러요. 그래서 도착 못 올 것 같다, 시험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찰을 부르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12시까지 쌤 청킹하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문제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최근에 꼭 봐야 될 것들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거, 쌤들 2015 교육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다는 안 돼 있고 계속 수정 작업하고 있는데, 샘플링을 갖고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죠, 템플릿. 그렇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할 거고, 이해 중심하고 역량 중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킹하고 핵심적인 것 설명하고, 쌤 1시부터 2시까지 또 시험 보고, 그쵸? 2시부터 3시까지 설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3시부터 5시까지. 그치? 1시간 당겼으니까 4시 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삭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되고. 참. 재작년에 출제위원이 강의했던 특강 못 들어본 사람 있어, 없어? 못 들은 사람 있어? 못 들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기 바라고. 자, 먼저 그러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라고. 오늘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겠죠? 1회 모의고사. 자, 일단 1회 모의고사는 쌤들이 쉬운 걸로만, 그쵸?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로만 해봤어. 어렵죠?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쌤 올해는, 작년에는 2015 교육과정 나올 거다 하고 말했는데 교육기획을 정확히 말 안 하니까, 그렇죠? 쌤들한테 혼났죠? 그래서 올해는 정확히 맞춘다면 올해는 정말로 역량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교과서까지 만들어지니까 올해까지는 역량일 주제로 할 것이다. 근데 이미 주제로 한번 했죠. 그때 주제는 교사의 역량이었고, 학습자의 역량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습자의 역량. 그러면 자,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 교육과정의 배경이 되는 이론들을 먼저 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순서를 내봤어요. 그렇죠? 원래 교수들도 출제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쌤, 이 역량을 어떻게 키우겠대? 뭘 통해서 역량을 키우겠대? 어제 조금 힌트를 주기 위해서 밴드에다 빨리 올렸죠. 뭘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치? 근데 어떤 이해? 그렇죠. 심층적 이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안다.
우리 이 심리학에서도 이해 그러면 우리가 표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거. 근데 아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적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해는 어떤 이해를 강조하고 있어? 심층적 이해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할 수까지 있어야 제대로 안다고 한다. 중력의 법칙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중력의 법칙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해보는 것까지를 뭐라 그런다? 안다고 한다. 이해한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심층적 이해를 통해서 역량을 키우자.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듀이하고 브루너. 그쵸?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놀랬어. 그치? 왜 또 듀이가 나와? 그렇죠? 듀이 둘 다 완전히 데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데뷔되는 게 아니라, 듀이와 브루너 둘 다 완전한 뭘 따졌단 말이에요. 이해를. 그쵸? 자, 듀이도 단순한 경험이라 그랬어? 아니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완전한 이해를 통한 경험이야. 이해를 통한 경험이고, 이러한 이해를 통한 경험이 돼야 나중에, 처음에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나중에 교과를 중심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쵸? 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할 때. 그래서, 그러면, 뒤에도 그래서 무슨 학습을 주장했어? 그럼, 그렇죠. 발견학습을 주장했죠. 왜?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발견하게 되면 완전히 그걸 알 수 있겠어, 없겠어? 통찰이나 발견.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보면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된 가설을 적용해야 하네. 적용해.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하는 것까지를 다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브루너도 결국은 개념을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렇지. 탐구, 통찰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가설, 검은 미안해. 여기서부터 청킹을 해서 자, 탐구학습은 어떻게 됩니까? 과제를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 원리를 적용하네. 이것까지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두 사람이 보통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뭐다? 기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방금같이 이런 식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럼 역량은 뭐 하는 거야?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말하죠. 알고 있고 해낼 수 있는 역량. 이 두 지점에서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목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 뭘 채용했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한번 그 기초가 되는 것들로 문제를 한번 짜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해 중심에서는 빅 아이디어라는 말을 썼고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 2015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잖아. 놀라워. 저 대답을 안 하네. 자, 알았습니다. 좋아. 몰라도 좋아. 이런 논리를 몰라도 좋지만 그런 입장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기초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겠죠. 그래서 자, 쌤 여기 1번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었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정확히 맞춘 사람 있어?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다른 거 한 사람 혹시? 혹시 바로 백워드로? 훌륭해. 자, 백워드다 그래서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각 교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핵심적인 원리를 중등학교에서도 심화 반복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 핵심적인 원리 그대로 그렇죠. 나선영. 그 다음 각 단원에서는 각 교과 기본 개념과 원리를 교과 구조 속에서 강조한다. 지식의 구조. 그쵸? 교과 구조 속에서 강조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식의 구조라고 그랬죠, 이걸. 그 다음 교사가 합리, 결과적 지식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학생들 하여금 탐구 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원리를 발견하게 한다. 무슨 학습? 그래서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 밴드에다가 이 발견과 탐구학습을 좀 구분해 줬죠. 그래서 구분하는 견해 또는 그냥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니까 쌤들 한번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죠. 한 번은 봐두시기 바래. 밴드를 별로 안 보긴 해. 밴드를 별로 안 보긴 한데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래. 귀찮죠?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정보의 홍수 때문에 귀찮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보면 제가 시험 청킹 하면서 모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 그러면 학문중심 교육과정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자, 그래서 우리 쌤들이 뭘 썼어요, 여기에? 기응, 전기탐. 미안해.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야기 써놓고. 그 다음, 사실, 어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쌤, 기는 뭐라고 그랬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 흥미. 그치? 내적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죠? 발견의 기쁨 때문에 내적 흥미를 일으킬 수 있고, 저는 뭐라고 그랬어? 전이가 쉽고, 그 다음, 기는, 그렇지, 기억의 마모율을 줄일 수 있다. 그쵸? 그 다음, 탐구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지식의 구조학습의 장점, 여기 있는 것 세 가지와 또 하나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초보자하고 전문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답은 될 수 있겠죠? 좋았어. 단점. 사실 어지는 사는 뭐였어? 사회적 요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요구나 학생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백워드 교육과정은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죠.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그 다음 너는 뭐라 그랬어? 그렇죠. 미안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지적 측면에 치중했다는 측면이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 출제 하시는 분 특강 들어보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도 사교육인데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쵸?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 교육의 기획을 냈다. 그럼 뭐라 그랬어? 교육기획.
사실은 많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거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 낭비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자원도 배분하고, 그쵸? 계속해서 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계획을 안 짜고 여행 가면 어떻게 돼? 엉망이죠? 계획을 안 짜고 여행 가면 낭비 심해 안 심해? 이를테면 여기 가고 이렇게 다 짜서 가면 좋은데 안 짜고 가면 여기 갔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가고, 아니 숙소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러죠? 안 그랬나 봐. 전부 다 우리 쌤들은 계획에 아주 정확히 짜고 가나 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면 장점이 뭐겠어요? 이렇게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라든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가. 그다음 봐, 여기 우리 계획 안 짜고 여행 갔다 오면 금방 들어와야 되잖아. 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자,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라는 게 뭘까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은 뭐 할 필요가 있어? 영어를 정확히 조금 이해만 하면 되지 않을까? 개념 싸움이니까. 그래서 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학문중심 교육과정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쵸? 일단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그렇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 이 문제를 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청킹을 못했다. 근데 학문중심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아주 다 간단해, 쌤. 그렇지. 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문제니까 교과, 그 다음 학습자, 개이면 사회. 그럼 이건 소홀히 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주로 뭐 하겠구나. 지적인 측면에 치중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또 올라와. 이 사람들이 교과라고 않고 학문이라고 한 이유는 뭐가 있다? 모름지기 학문이라고 하려면, 이 사람들 생각에서 모름지기 학문이라고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쉽게 말해서 지적 안목이나 전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뭐라 그런다? 그런 원리 같은 걸 학문이라고 그러지. 단순한 사실이라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버스가 멈추면 갑자기 멈춰도 쭉 간다는 건 그 사실 아는 게 중에 관성의 법칙을 아는 게 학문 같아.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보려고 해. 만약에 안 나온 문제가, 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말이 될 건지 이 개념을 정확히 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 선생님 전공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자, 여기까지 봤고, 평가계획에서는, 자, 선생님 봐. 두 번째는 어떤 걸 물어본 것 같았어? 자, 결국은 역량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역량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래는 어떤 역량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가져야 되겠죠. 그 위에 여러 가지 다른 것, 창의 융합을 갖추기 위해서 이 OECD의 대세코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자, 의사소통 역량, 사회적 역량, 그렇죠.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혼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 융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피사
OECD에서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해서 맨날 보는 게 있죠. 수학하고 뭐하고 본다 그랬어. 수학하고 과학을 시험 보죠. 여기에서 사실 여기에 영향을 우리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물론 국가 경쟁력 문제 또는 야 우리나라가 1등 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라 그런 거 있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종래에는 여기 개인적인 능력만 주로 측정했죠. 근데 2015년부터 어떤 걸 집어넣는다 그랬어? 그렇죠. 여기와 같이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집어넣는다. 물론 이 이전에 피사가 컴퓨터 기반으로 바꿨어요. 컴퓨터 기반으로 바꿔서 평가를 했었단 말이야. 소위 이런 것들을 문항 반응 이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평가에서는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걸 여기서 채용을 했어. 그러니까 전공 체육에서는 문항 반응 이론이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평가 부분, 이 교과학론에서도 평가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죠? 알았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자, 어쨌든 이게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건 어떤 거다? 협업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주로 평가를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평가 요소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로 수족관 문제를 내. 수족관 문제를 내면서 여기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둘이 얼마나 상의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갖춰서 하는지를 가상현실을 놔두고 수족관에다가 사람 보면 거기 지금 곤란하지. 윤리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가상 환경을 놔두고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협력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물론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협업하느냐, 협동하느냐, 그 다음 얼마나 의사소통하느냐, 이걸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인데 하나만 써도 되겠죠? 왜? 첫날이고 그러는데 뭐 퍼줘야지.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 썼어요? 안 썼어? 자, 그렇죠? 조금 스플라워 그래. 그치? 그러면, 자, 이런 융합교육, 특히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역량 중심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가 적합할까? 쌤, 어떤 평가가 적합할까? 그쵸?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강조한다 그랬어? 협력적 수행평가, 그 다음 자기 성찰평가, 그 다음 형성평가, 이런 것들 강조된다고 그랬죠? 자,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쌤 채점 기준표에서 한번 봐봐. 채점 기준표에서 그 이유는 뭔지 답안 작성 요령에서 뒤쪽에 넘겨보면 유래 채점 기준표 쪽에 있죠? 그쵸? 채점 기준표 한 장 넘겨보면 융합형 교육에서 요구되는 평가의 방향이라는 게 있죠? 자, 제일 밑에 보면 협력형 수행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협력형 수행평가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 능력이나 소통. 자,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 융합이란 건 말 그대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뭐한다? 협력형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아 성찰평가는 왜 필요하느냐? 그쵸? 자, 융합교육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둘째에서 있는 것처럼, 융합교육은, 자, 통합적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고 창조해가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떤 걸 기를 수 있어?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건 자기 주도학습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죠? 자기 주도학습과 자기 성찰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자기 평가니까, 자기 평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는 전부 다 무슨 평가로 돼 있어? 자기 평가가 다 들어있죠? 그 다음, 형성평가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형성평가는 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융합교육에서 셋째에 나와 있죠. 자, 협력형 수행평가면 자기 성찰평가와 평가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본 학생들의 적절한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융합교육은 객관적인 보편적인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지식들의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융합교육과에 대한 학습을 적절히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융합교육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 관점이 기원을 듣고 구성주의 관점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거고 이런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때 형성평가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중에 여러분 당연히 오개념을 방지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지식 구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계속해서 피드백 주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창의 융합교육, 이런 융합교육의 기본적인 생각은 구성주의죠. 그쵸?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구성주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 형성평가를 계속해서 피드백해주고, 피드백해주면 어떤 것에 도움돼? 지식 구성에 있어서의 오개념을 방지하고 지식 구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대강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헤맸죠, 조금? 안 헤맸어? 그건 이렇게 쓰면 돼. 자, 봐봐. 자기가 쓰고 싶은 융합교육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가는 그런 것들을 이 평가는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다. 이유는. 다시 융합교육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융합교육은 뭐가 필요하고 이 평가는 그걸 길러줄 수 있다. 이러면 되겠잖아. 알았어. 좋아. 우리 그럼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교육이라고 그랬죠? 뭐가 필요해? 창의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6개로 이야기한 이런 역량들 필요하죠. 그 역량을 활용해서 써도 문제는 없겠죠. 이럴 때 협동적, 융합교육은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그렇죠. 의사소통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협력적 수행평가는 이러한 것들을 뭐 해줄 수 있다? 길러줄 수 있다. 그쵸? 별로? 알았어.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오랜만에 했으니까 어려워? 아마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라고 문제를 좀 내봤어. 이유를 써라 그럴 때 다시 한 번만 이유 쓰는 연습. 무엇이 필요하고, 그치? 이 평가는 그걸 길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돼. 자, A가 A 교육은 무엇이 필요하다. 보통 여기서 어떤 주제가 역량이다 그러면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평가는 이걸 길러줄 수 있다. 그럼 되겠죠? 역시 선생님 뛰어나. 시험은 선생님 진화를 해. 그냥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출제하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낫게 출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하겠어? 그렇지. 생각하게 한단 말이야. 물론 가끔 그냥 쉽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 미안해. 가봅시다. 생활지도에서 밑줄 친 A의 마을 공동체 구축을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가 기초한 비행이론의 기본 과정. 그럼 뭐 어떤 겁니까? 이건 어떤 비행이론이냐? 유대 강화가 뭘 막을 수 있다?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아무래도 마을 교육 공동체 돼 있고,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폭력을 막는 데 쉽겠죠? 아니, 봐. 이분이 지금 뭐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넘나드는 교육이니까 보통 마을교육 공동체 이야기할 때 학교뿐만 아니라 수업, 뭐 지역사회 이러면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걸 지역사회에서 배우면 훨씬 더 뭐 한단 말이야?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배운 걸 여기 가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잖아. 우리가 선생님 봐봐. 농업에 대해서 배웠어. 농업에 대해서. 근데 실제 가서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어떻다는 게 심화돼, 안 심화돼. 그 개념이라는 것. 그게 실천되고 심화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했다. 그렇지. 만약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놀이를 했단 말이야. 뭐 야구했다 그럴게요? 야구를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물리에서 역학을 배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크로스 오버러닝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배웠단 말이야. 변호사 하면서 배웠어. 근데 이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거나 그럴 수 없겠지. 담배 피다가 담배 좀 안 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네가 뭐야? 이렇게 안 나오겠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사회 통제 이론이고 사회 통제 이론은 성학설에 기초를 둔다고 그랬죠? 성학설에 기초를 두고 자,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근데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유대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우리 쌤 수요일마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접법을 사용했을 때 자, 면접법에 이런 어느 정도 정보도 수집하고 뭐 할 수 있겠어? 비행에 대한 정보. 예방할 수 있겠어? 없겠어? 면접을 하다 보면 예방할 수 있겠죠? 쌤, 누가 굉장히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미리 알고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법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 면접법은 보통 어떤 것에 비해서 장점을 이야기한다. 질문지법이나 무슨 법? 관찰법에 비해서의 장점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베이 조사 연구할 때는 보통 3가지 방법을 많이 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쓸 때 쌤 당연히 뭐 한다? 자, 쌤 비행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질문지 써 안 써? 학생들한테 비행이 폭력당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학교 폭력 당연히 물어보죠. 쌤 관찰해 안 해? 교사는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관찰하죠. 그 다음 당연히 면접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할 때보다 장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장점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이 정보 제공이 정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질문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쌤? 면접을 하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 없어?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대답하는 게.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보나 의견의 정확성을 들 수 있겠고, 그 다음, 쌤, 면접, 우리가 어떤 거, 상담은 대부분 뭘로 해? 상담은 대부분 뭘로 한다? 면접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면접한다는 자체가 상담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뭐가 될 수도 있어. 치료적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역량이니까 공동체 역량을 조금 주로 해보고, 그쵸? 교사와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모여야 되겠어.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의 이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내봤어. 자, 그래서 쌤 이거 청킹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웠어? 괜찮았죠? 그 정도는? 이것까지 청킹하면 쌤 머리 깨지니까 조금 그렇죠. 봐줬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거야, 쌤? 교육에서 낭비효소를 최대한 제거한다. 그 다음 가능한 모든 시간에 모든 교육시설을 활용한다. 그쵸? 그래서 이건 무엇에 해당돼? 교육행정에서 무엇에 해당돼?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과 관련된다. 자, 거기 과학적 관리법과 관련돼서 자, 공원과 한계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무겁더라고. 장단점이 청킹 안 돼 있더라고. 뭐만 돼 있어?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련은 비교만 돼 있죠. 근데 거기서 골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자, 공원과 한계를 이야기할 때, 자, 과학적 관리법은 다 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건지, 학교를 운영할 때, 자,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교육행정은 뭐냐, 그러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그 다음, 사람 관리하고, 그 다음, 재정 관리하는 거.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
이제는 맞추겠죠. 어제 이 북한도 원자폭탄 했으니까. 자,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자폭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가, 망치 들고 있는 노동자가 만든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 미국 정부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2차 대기한 문제를 해결할 공공의 문제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직이 필요했겠어, 안 했겠어? 필요했겠죠. 거기에다 사람 배치했겠죠. 그 다음 뭐 했겠어? 돈을 배치, 이렇게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법은 뭐냐? 이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단 말이야? 이런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적 관리로는 인간관이 뭐라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인간관이 뭐라 그랬어? 엑스론적 또는 합리적 경쟁이어서 처벌과 보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 보상. 그래서 여기 한번 봐. 그럼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벌과 보상에서 움직이니까 조직 관리는 완전히 표준화 시켜놔야 뭐 하겠어? 표준화 시켜놓고 관리해야 이런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공공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직에서는 표준화된 절차, 관료제를 활용한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 자, 표준화된 절차를 세워놓고 인사는 어떻게 하겠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상에서 이 행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조직을 관리할 때 구성원들은 보상에서 행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뭘 지급하면 되겠어? 성과급 같은 걸 지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가장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면 관료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때? 조직이 뭘 달성할 수 있어? 조직이 뭘 달성할 수 있어? 효율성,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할 수 그래서 자, 그 전에는 주먹국으로 보수를 지구했는데 여기도 뭐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니까 인사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만들어 놓겠죠. 뭐하죠?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죠.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가 처음으로 수립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뒤에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돼 있어. 거기에 쌤 보니까 그리고 조직을 만들 때 당연히 어떤 관료제 형태니까 분업 형태로 만들었겠죠. 표준화된 절차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조직 체계도 과학화, 그렇죠? 또는 분업화하는데 상당히 공헌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정적으로. 여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시다. 부정적으로 보면 자, 어떤 문제가 있겠어?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 자, 일단 인간관에서 보면 인간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럼 인간관의 어떤 측면을 무시했어? 사회인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우리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 인간관계로는 사회인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사회인적인 측면, 인간의 사회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소속감, 인정감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고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는 경시했죠. 한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 봤다시피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관료제는 인간을 굉장히 뭐 했다 그랬어? 수단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 폐쇄 체제로 생각했다. 이것도 어떻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 조직을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Y론적 측면에서 인간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이 모한 사람들은 조금 이런 것들에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한계를 쓸 때는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 봤을 때 한계 쓰고 체제이론 관점에서 한계에서도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 체제로 본 것도 한계죠. 그렇죠?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쌤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쌤 과학적 관리론 안 나올 것 같다고? 몰라. 기본적인 건 나올 수 있어. 물론 교육행정에서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예상은 해.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나오도 알아둬야 되니까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딱 봐도 이번에 나올 만한 건 어떤 건 것 같아? 교육행정에서. 자,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조직하고 인사, 재정. 이 관리하는 거. 그런데, 자, 그러면 공공의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고 이건 옛날에는 어느 영역으로 생각했어? 정치 영역으로 생각해서 정책론 부분은 정치적인 거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행정부에서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정책론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 정책론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재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로 들어갔어? 이쪽으로. 그래서 작년에 교육 기획을 냈으니까 기획정책, 정책론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자, 기획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봐봐요. 정의를 보면 둘이 똑같다는 비슷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기획이 뭐냐? 그치?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걸 뭐라고 그랬어? 디자인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그러죠. 자, 정책론은 뭐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들 중에서 중요한 대안을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거. 거기서 보기네. 자, 임용절벽이 있어. 그럼 임용절벽에다 교육기획은 당연히 앞으로는 올 임용절벽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계획을 짜서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럼 정책론으로 표하면 이 절벽이라는 공공의 문제를 뭐 한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 중에서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 그것에서 평가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하고 평가까지 이게 들어가니까 통지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쌤 나온다면 정책론 부분이 나오거나 또 하나 지금 말하면 우리 쌤 다 퍼지면 안 되는데 그치? 나중에 말할까? 지금 퍼지면 안 되니까. 자, 퍼지지는 않겠지. 지금 말하면 뭐 거의 시간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한 것만 염두에 두니까 지금 말할래. 여러분, 지금 여기 새정부에서 분권화 굉장히 강조하죠. 분권화. 그쵸? 될 수 있으면 지방으로 다 분권화 시켜주겠다. 그쵸?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도 교육자치, 교육분권화 이거 굉장히 강조되고 10월 27일 날 교육행정학회 주제야. 분권화가. 작년 출제였던 사람도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 다행히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명히 뭔 생각을 하겠어. 자기가 들어가면 일주일 전에 한 거거든. 27일 날이면 25일 날 시험 보니까 일주일 전에 한 거죠. 그럼 굉장히 뭐 하겠어? 생각나겠죠? 안 날까? 그리고 선생님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육과정이 분권화돼야 돼. 학교 교육과정이 돼야 되겠죠? 조금 이따 교과서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보면 거의 어떤 걸 전제로 여러분 백워드 교육과정은 학교 또는 한 단원의 교육과정을 뭐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한 단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만큼 어떤 것에 교육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권화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로만 오늘은 좀 쉬었다 가도록 하고